그리고 여기서 그냥 함부로 막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재밌는 거예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실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기사로 시작을 해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하기입니다. 전세 대란 대신 월세 대란이다. 월세 오르고 전세 내려간다. 요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게 좀 어렵잖아요. 중개할 때 미리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전환율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확실히 알아두고요. 중개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중개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일 효과 좋은 게 눈으로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 고객들한테 만나서 상담을 할 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 글로 써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계산기로 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알려준다면 훨씬 전달력도 좋아지고요, 설득력도 생기고 거기다가 전문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게. 자, 그래서 이것도 갖고 왔어요. 제가 일부러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하나, 눈으로 보여줘라. 이거는 진짜 철칙인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뭔가 눈으로 보여주면요, 사람들은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눈으로 보여서 계약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을 하는 걸 알기 전에 요거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전월세 월 차임을 전환할 때 산정률을 제한한 이 법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있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로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전환할 때 요 둘 중에 낮은 걸로 해라, 이겁니다. 자, 여기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요거는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꽤 높아요. 꽤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한 비율. 자, 요거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25%예요. 여기다가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이 2%니까 현재 전환율 할 수 있는 거는 요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금액 기준은 2.25 더하기 2니까 4.25. 지금 전환율은 최대 4.25고요. 요거보다 올라가는 것들은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환할 보증금에다가 전환율을 곱한 다음에 12개월로 나누면 돼요. 자, 공식이에요, 공식. 예. 머리 아프시죠? 공식만 얘기하면 바로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이 비율 자체가 4.25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4.5%로 계산을 해볼게요. 4.5%로 계산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 집의 전세금이 한 7억이다 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재계약이 일어나요. 전세인데, 전세 7억이었는데 자,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저 보증금은 한 3억 정도로 하고, 자, 우리 4억을 월세로 좀 전환합시다 라고 해서 합의를 받습니다. 합의를 받는데, 그러면 이 4억을 어떻게 월세로 전환하냐, 이게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그 공식이 있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증금액이 4억 원이었죠. 4억 곱하기 전환율은 저희가 아까 4.5로 하기로 했으니까 4.5%를 곱해준 다음에 여기서 12를 하면 돼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4억 곱하기 0.045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나누기 100만 하면 되는 거니까 045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나누기 12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50만 원이 나와요. 150. 네.
요 정도는 계산기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요거를 하나 적어 놓는 걸로 하죠. 요거를 적어 놓죠. 요거는 어려우니까, 요거는 헷갈리니까 예, 숫자를 적어 놓는 걸로 할게요. 자,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숫자를 적어 놓을게요. 자, 4억 곱하기 0.045 나누기 12. 자, 요거를 예, 요거를 우리가 적어 놨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자, 금액만 바꾸는 거예요. 아, 저희는 1억만 할 거예요. 그럼 1억 바꾸고 여기 퍼센트지 바꾸고, 예, 그 다음에 12로 나누는 거,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눈앞에서 이거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요. 자, 눈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확신을 한다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색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치를 바로바로 보여주셔야 돼요. 계산기를 탁탁탁 두들겨 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거를 기억하기 좀 어려우니까 아까 전에 적었던 숫자를 외우고 있다가 계속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함부로 막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10조에 보시면요, 강행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요게 있어요. 네. 그리고 2조 10조의 2조에 보면요, 초과 차임에 대한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제7조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에 이에 따른 월 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계산했던 그 150만원 보다 초과로 뭔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청구할 수도 있고 반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보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7억짜리 전세를 3억으로 보증금을 만들었잖아요. 자, 3억에 150이었어요. 근데 임의대로 서로 합의해가지고 3억에 170으로 바꿨어요. 3억에 170으로 바꿨는데 이제 임차인이 이걸 알게 된 거죠. 아, 근데 법에 보니까 이거 이상 못 받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 20만 어떻게 할 거야? 20만 다시 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내도 되고, 처음부터 알게 되면 안 내도 되고요.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 전환율 같은 경우는 중개사한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계약을 했고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요, 이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아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일 거예요. 최근에 요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시세대로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세입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3억에 150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처음에 들어오는데 한 3억에 170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150만원 밖에 못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달라 20만원치를,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이는 분명하게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